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법 90페이지부터 정리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90페이지 용도지구 할 차례죠. 맞나요? 자,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디까지 하고 마치냐면은 참고하십시오. 128쪽까지 하고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저기 150페이지까지 참고하시고요. 150페이지까지 하고 마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자로 국토개법. 12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 법에 나오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관력이 있죠?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토지에 결정해서 나갈 수 있는 내용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약자로 용, 기, 사, 지, 입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 도시 안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에다 결정해서 행정처에서 관리 규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지난주 우리가 용도 지역까지 쭉 정리했고요. 오늘은 이 용도 지구하고요, 용도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도 용도 구역 일종이니까 함께 묶어서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라는 건 바로 다른 법인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출제가 되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바로 국토개법 공부할 때는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 그러면 바로 이 용도지구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90페이지.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문제가 나오면 마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의의는 이미 우리가 체크한 바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용도지구라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 용도지역 위에 중복, 중첩 지정해서 그 용도지역에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하고자 또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게 용도지구이죠. 이런 용도지구는 전국적으로 무슨 교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지정할 때 누가 지정을 하느냐? 지정권자는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장까지 이자들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 보시고 이네들이 아니면 지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네들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지는 용도지구라는 게 뭐가 있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들에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라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종류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 보면 좀 하나 삭제할 게 있어요. 거기 용도지구 지정 및 세분에서 2번 법령에 한 지정 밑에 가로 1번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경관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가 보일 거예요. 시설보호지구 찾았나요? 그거 안 보이게 삭제해버렸어요.
잘못 써놨어요. 90페이지. 시설 보조는 안 보기 삭제.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페이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봐봐요. 박스 안에 있는 용도주가 쫙 있죠? 그 이름을 기하는 건 시험 공부예요. 9개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것이 있다라고 딱 이름들을 언급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일단 두 문자 따서 경고, 무엇을 경고했다. 이렇게. 그냥 방방 뜨겠죠. 경고 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방방. 그리고 너무 세게 들어가면 살려달라고 버치겠죠. 그래서 버치게. 그리고 특보 이렇게 해서 9개가 있다. 이렇게 9개 이름을 기억하는 시험 공부예요. 용도주란 게 뭐가 있지? 그러면 경고, 방방, 버치게, 특보. 여러분들은 정확한 이름을 꿰뚫고 계셔야 되겠죠? 경관주고, 고도주고, 방화주고, 방제주고, 그 다음에 보호주고, 취락주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주고, 특정용도 제한주.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고, 이렇게 이름들을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꿰뚫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공부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용도주가 뭐냐? 그럼 경고, 방방, 버치기, 특보가 있는데 정확하게 뒤에까지 정확하게 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 중, 자, 이 고도주구 보세요. 고도주로 보면은 지정 목적이 쭉 끝에 건축 높이 최고한도, 야, 이 정도만 건축물을 올리고 더 이상 올리면 안 돼. 라고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최고한도지 최저 한도 그럼 틀린다. 그거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방화주구는 화재 위험의 예방. 방제주는 재해 예방. 재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예시하고 있어요. 풍세, 산사태, 지방문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보호주는 여러 가지 문화재 같은 걸 보호하는데 읽어보시고. 취락주구 중요해요. 취락주구는 바로 불악, 시골 불악 있잖아요. 그걸 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악에다 정하는데 그 취락을 정비하고자 지정하는데요. 이 취락주구라는 것은 아무 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곳에만 지정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6곳을 기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메꿀 줄 알아야 돼요. 어디다만 지정하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 이렇게 다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녹간, 농자, 계도 해놓고 연상해야 돼. 녹간, 농자, 계도. 내 취락주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밝혀봐라. 그러면 녹간, 농자, 계도 안 했다만 지정한다. 다른 데 지정 못한다. 이렇게 딱 하다를 쳐버려야 돼요. 취락은 불악입니다.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속에다만 지정한다. 그 다음에 개발 징조는 딱 이렇게 개발 징조가 지정되면 여기는 개발을 해도 된다는 땅으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때 주택을 개발하라 그러면 주거기라는 말 쓰고요. 상가 개발하라 그러면 상업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어를. 공업기는 공장, 그다음에 물류통, 그러면 물류센터, 창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광, 휴양기는 그러면 관광, 호텔, 휴양시설 이런 것들을 적극 개발해서 나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친 것이 개발 중인데 그냥 읽어보시고요. 특정 용도 제한주는 2번, 3번이가 출제된 바 있으니까 지정 목적을 꼭 읽어두셔요. 특정 용도 제한주구는 거기 좀 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좀 바꿔야 돼. 주거기능 그때 기능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또는 기능 지우고 주거기능 할 때 기능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또는 써봐. 주거 또는 교육 환경 그렇게 기능 지우시고 또는 교육 환경 그렇게 그래서 주거 또는 교육 환경 보호 등 청소년 유해시설 옆에 하나 더 추가해요. 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시설. 조만간 요약집이 나올 건데요. 요약집을 가지고 가면 다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한번 눈을 익히는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좀 체크하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달달달달 해야 돼요. 공부하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양은 좀 많습니다. 요약집. 양이 많아요. 300표 정도 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반복적으로. 그거다 여기 타타타타 하면 돼요.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다. 자, 그래 이 특정 용도 제한주 이렇게 특정 용도 제한주가 지정되면 여기
어디 주거지역,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근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치하는데 총선 위에서를 못 들어온다, 오염물질 배출 못 들어온다 이렇게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제한했다 체크해. 제한하기 위해서 수치한 것이 특정 용도 제한충이다. 제한, 야 특정 시설 못 들어와 이런 시설 못 들어와 이렇게 규제할 때 즉시 특정 용도 제한충이다 이렇게 보셔요. 그런데 복합 용도지구라는 것은 이렇게 복합 용도지구에 있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이건 세 가지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왜 세 가지 지역에 따라 지정하는데 미리 하나 써놓고 진행합시다. 일반 주거적 이렇게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에 있다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은 지정 못합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냐? 그러면 세 가지. 암기할 때 11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11개. 그리고 연상해야 돼요. 이렇게 다 어차피 시험공을 외우는 거 아닙니까? 외우는 싸움이죠. 그래, 이 복합 용도지구는 이 세 가지에 있다만 지정한다.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래, 11개. 11개 뭐야? 그러면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까지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리고요. 그래, 이렇게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여기 봐봐요. 여기다 복합 용도지구다라고 지정되면, 이 지구는요,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자 이건데요.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 그 체크해, 완화. 가다 보면 완화 나올 거, 완화. 그러면 어떤 시설이 여기는 들어와도 되냐? 이따 우리가 공부하는데, 준주거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걸 허용합니다. 이따 나오니까 그냥 들어두시고요. 이렇게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한다, 완화하기 위해서 제한한다, 완화. 이렇게 일단 완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용도지구의 명칭들이었는데요. 이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통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을 통해서 이 9개 용도지구 중 5개는 다시 이름을 쪼개서 가늘세 나눌 이걸 세부라고 합니다. 세분 지정을 하게끔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세분 지정. 그래, 이 경관주는 세 가지로 세분해서 이름을 쪼개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방제지구는 두 가지로 이렇게. 그런데 이 고도지구는 세분 안 돼요. 그리고 방화지구 세분 안 돼요. 보호지구는 세 가지로 세분 지정합니다. 방제지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지구는 세 가지. 그리고 취락지구는 두 가지. 이름으로 쪼개서 지정합니다. 개발지구는 5가지로 이름을 쪼개서 세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하나, 둘, 셋, 넷, 5개는 이렇게 다시 대통령을 통해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여러분은 이 안에 이제 들어갈 이름들을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인데 이걸 기할 때 이렇게 경자 따고 그냥 이어서 경자 시트 기해야 돼요. 두 문자로 있다. 야, 경관주 세 가지가 있다는데 말해봐.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경자 시트 이렇게. 여성 이름 중에는 순자, 미자가 있잖아요. 그래 여기는 경자가 나옵니다. 경자씨 그냥 우리끼리 외울 때 경자씨 특별해요. 경자씨 특별해요. 그때 경자시트 이렇게. 경자시트 그러면 알아먹어요. 경자시트 그러면 나를 특별히 보내. 경자시트. 그래서 자현, 시가지, 특화, 경관주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외우는 거 시험 공부예요. 그 다음에 방제규는 여기 보세요. 일도록 방자 따고 춘향전인가 어디서 나오잖아요. 방자. 나온가요? 어디서 나온가요? 아무튼 그래.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이 방자는 어때요? 특별하게 써요. 방정맞으니까 특별한 말 쓰기가 좀 어색해요. 어색하겠죠? 방자는 방정맞으니까 그냥 방자시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특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특이나 하면 틀려버려요.
방자시, 방자시. 끝. 시험에 나왔네요.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이렇게. 방자시, 특. 이렇게. 그럼 틀려.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특. 특화 방지주고 이렇게. 틀려요. 없단 말이에요. 자연 시가지밖에 없다. 꼭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보호주고 잘 나와요. 보호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외워야 돼. 야, 너 어느 학교 중학생이라고 저한테 어르신이 물어봅니다. 제가 답변합니다. 보역중생여라. 보역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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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역중생. 보역중생.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성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와요.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두 가로 세분되는데 이름이 뭐냐? 그러면 취자집 이렇게 해야 돼요. 취자집. 제일 외우기 쉽죠? 취자집.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취주집 이렇게. 이게 정말 함정이에요. 주거 취락주하고 집단 취락주가 나온다. 주거 취락주 있지도 않습니다. 또 시골에 농어촌 취락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말도 안 돼. 아무튼 이름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외울 때 우리는 단어처럼 외워놔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서 뭐 이거 어떻게 일일이 시험장에 체크합니까? 그래서 자동화시켜놔요. 취자집, 취자집, 취자집. 머리째 따갔죠. 취자집, 취자집. 됐죠? 자연하고 집단. 자연하고 집단. 자연하고 집단. 꼭 이름을 외워야 돼요. 자연하고 집단. 그런데요, 이 자연취락주는 아무 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연취락주도 중요해요. 자연취락주는 여기 봐봐. 아까 취락주는 6곳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연취락주는 여기 녹지자간에, 관리자간에, 농림자간에, 자연보전 여기에다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 데다 지정한 것을 자연취락주라고 해요. 이것도 외워야 돼. 왜 녹간농자를 하죠. 녹간농자. 이 네 가지씩이 아니면 지금 못하래. 네 가지 안에 지정을 해놓고 있는 게 자연취락주예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녹간농자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되는 지구를 집단취락주로 지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집단취락주는 자연이에요. 자연.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집단취락주는 어디다 지정하냐면은 집단취락주는 여기요. 그린벨트잖아요. 개발창구의 그린벨트라잖아요. 이 그린벨트 개발창구를 딱 지정하다 보니까 원주민 사용은 불악에 포함되어 버렸는데 그때는 집단취락주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주는 개발창구 안에 떠만 지정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것도 함재 나왔어요. 함재 그것만 가지고 함재 턱해 나왔어요. 출제했습니다. 그래 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린벨트인 개발창구에 갔더니 개새끼가 그 자고 있는 집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개집이라 하죠? 개새끼는 우리는 강아지라 하잖아요. 그렇죠? 개새끼는 우리는 강아지라 하죠. 강아지가 자고 있는 집이 개집이에요. 개집. 그렇죠? 자,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해야 돼. 개집, 개집. 뭐라고요? 개집. 아, 개발 장관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거기다 지은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집단 취락. 잘 나와요. 개집, 개집 외울 때. 자꾸 연상이 되도록 훈련을 해놔야 돼. 개집, 개집. 자, 놔놓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장 공에다 지은 것은 저 다른 법에 따라 또 정하니까 그거 놔놓고 시험법에서 벗어나요.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칭 이것도 요즘 계속 뜨고 있어 이게. 개발칭은 5가지가 있는데 이름을 외울 때 이렇게 우리 공법 공부할 때 개가 많이 나요. 개. 그 욕이 아니니까 개새끼라 생각해. 이 개새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강아지. 저는 어렸을 때 개새끼라고 했지 그 욕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개새끼. 강아지를 개새끼와 그러겠어요. 개새끼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강아지 뜻을 잘 몰랐어요. 저는 정말. 개새끼만 알았지. 요즘 개를 엄청 많이 컸거든 내가. 새끼라고 개새끼라고 이씨. 강아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강아지 용어를 배웠는데 그전에 강아지 뜻도 몰랐어. 개새끼가 보니까 여기 주산 있잖아요. 주산. 주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알 5개짜리 있잖아요. 이 주산을 물고 배우러 다니고 있어. 그래서 개주산. 개주산. 누구한테 배우러 가니라고 강아지인 개새끼한테 물어봤더니 감복특한테 배우러 간다. 감복특, 감복특 이렇게 감복특 외워야 돼. 감복특, 감복특. 개주산, 감복특. 개주산, 감복 잘 나. 뭐라고 한다고요? 개주산, 감복특. 이제 외울 때는 그냥 우리는 단숨에 그렇게 끝내버려요. 개주산, 감복특.
계획주상 감독. 계획주상 감독. 자, 그래 여기는 주거 개발지구 주거란 말 보이죠? 근데 여기는 주거 아까 취락증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주거 개발지구. 그리고 이제 여기 지정 목적을 읽어두셔야 주거 개발지구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주거 기능은 주택을 말해 주택. 주거 기능은 쉽게 말하면 주택이다 생각합니다. 주택. 주택을 집중 여기다 주거 개발지구를 지정하면 여기는 주택을 집중으로 개발하세요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지정한 거예요. 주택을 집중으로 개발하고 정비하세요. 주거 개발. 산업 유통 개발 측은 공업 기능, 공업은 공장이다 생각합니다. 공장도 열심히 좀 짓고요. 또 물류통 기능, 물류센터 창고를 재라 이런 용도로 지은 것이 바로 산업 유통 개발 중. 그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 중은 바로 말 그대로 관광 기능, 휴양 기능. 관광 휴양 기능은 관광 호텔, 휴양시설 그런 것들 집중으로 개발 정비해서 나가라라고 지정된 지구입니다. 열심히 개발해도 되는 땅이죠. 그 다음에 복합 개발 중은 2개 이상의 기능을 묶어서 개발한 것을 복합 개발이라고. 그러니까 그 포인트 개발. 몇 개 이상의 기능을 묶어서 한다고요? 2개. 복합 개발 중은 거기 주거부터 관광, 휴양 기능 쭉 나오죠. 그런 것 중 2개 이상을 묶어서 개발할 때 바로 복합 개발 중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개발 중은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기능 외에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갈 때 지은 것이 특정 개발층입니다. 이렇게 좀 읽어. 에의 그다 체크했어요. 에의 포인트 잡아죠. 자,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 파트에서 9가지 용도주 이름 아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 통해서 3번 지정될 때 그 명칭들이 뭐가 있는가. 경자시트, 방자시트, 컴이 틀리고 방자시, 보역중생, 그 다음에 취자집, 계주상, 간복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주는 세부 안 돼요. 그런데 이 지방실정에 맞게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란 자들 또 대도시장 이네들은 자기 지역에서요. 시도사는 시도 도시 군 계획적으로 대도시한 대도시 도시 군 계획적으로 조례로 필요하면 이런 이름을 사용하자고 다른 이름을 새롭게 신설해 가지고 무슨 경관지구다. 무슨 그 시설 보호주의다. 무슨 특정 용도 제한주의다라고 이 3가지를 3번 지정하도록 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3번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3가지였어. 이렇게 이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경중특 그 내용을 한 장 넘어서 체크를 하자면 92페이지 하단부에 2번에 있으니까 2번을 이해하고 체크 두셔야 제일 밑에 읽어두셔야 시도사 대도시장은 끝에 조례로 포인트 잡고 조례로 경관주는 추가로 여기다 더 3개의 이름을 쓰지 않고 더 추가로 3번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설을 보여주고 특정 용도 제한주는 3번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다 포인트 잡고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3가지 있다더라. 자, 그리고 바로 92페이지로 거셔서 이런 용도지구 중 여기요 방제지구는 요즘에 또 이것도 뜨고 있어요. 왜? 여름에 물난리 나서 여기저기 산사태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지은 것이 방제지구인데요. 이 방제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도사 대도시장 자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방제지구로 꼭 지어서 관리를 해라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무슨 지구는 이러이러한 사유지역이 있다면 꼭 지정을 해서 나가도록 의무를 가고 있냐? 방제지구. 자,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시도사, 대도시장은 92페이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밑으로 내려가 다허무 지역 그따 줄거 다허무 지역은 박스 안에 1번, 2번이 있어. 그 중에 박스 안에 2번을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2번 보면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한 지역 발생 시 상당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올라가요. 방제지구 지정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다 포인트. 하여야 한다. 그 말은 의무적. 그래서 어떠한 지구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냐. 9가지 중 뭐가 그렇다고요? 방제지구만 해당한다. 이렇게. 방제지구만. 이런 경우 바로 방제지구를 지정해서 나가라 이렇게 하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야한다.
그래, 이런 방제지구를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나갈 때는 이렇게 지정할 때 막 지정한 게 아니라 도시군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재해를 좀 줄일 것인가라는 대책도 꼭 포함해야 돼. 그래서 도시군가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를 줄이는 대책,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한다. 각각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내려가셔서 아까 이 복합 용도지구 있죠? 일일개했다 지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체크해도. 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해가지고 시도사 대도시장은 뭐를 짰다요? 일일개에 복합 용도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거기서 잘라버려. 있으며 거기서 있다로 자르고 거기서 쉬어. 자, 그리고 더 이상 가지 마시고 그까지 따버렸다. 일일개했다 지정할 수 있다. 일일개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3번만 하나 체크해야 돼. 이렇게 일일개했다 지정할 때 여기 봐봐요. 이 복합 용도지를 일일개했다 지정할 때 여기가 일반 주거적인 토지다. 일반 주거적인 토지면 이 면적이 예컨대 9,000제곱미터다. 예를 들어서 9,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여기다 다 복합 용도지구다라고 정하면 안 되고 그 면적 대비 3분의 1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만요? 3분의 1이. 자, 그래서 박스 안에 하나만 체크해야 돼요. 3번. 자,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 넘어오셔,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93페로 옵니다. 93페 보시면, 용도 주간에서 건축지 나와 있죠. 이렇게 용도 주를 지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특수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때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을 가해야 되겠죠. 그때 건축 제한은 무엇을 통해서 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체크하고자 합니다. 이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건축 제한.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이거죠. 건축 제한, 다른 말로 행위제한, 건축 행위제한 같은 말이네. 왜 여러분이 이렇게 미간축을 만났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용도주가 이렇게 미간축이다라고 딱 나와요. 미간이 아니라 경관축이다. 미간축이 아니라 경관축. 이렇게 경관축 땅이 나왔다. 토지용계획 환인서를 보니까 경관축 나와요. 그러면 이 경관을 보고 형성해 나가고자 무엇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 그럴 때는 그 제한의 근거를 봐야 알 수 있겠는데 그때 근거가 뭐냐? 조례. 도시, 군, 계획 조례. 이 조례를 통해서 정하고 있으니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조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 건축하지 마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조례에 딱 포인트 잡아요. 그 내용이 몇 번이냐면은 가로 1번에 동그란 1번. 제 경관축 안에서는 가다가 쭉 하다가 도시 군계획을 정하는 건축할 수 없다 이거. 동그란 2번 내려가서 경관축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 용적을 높이 최대 넓이 색채 적용에 관하여는 끝에 도시 군계획으로 정한다 이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방제지구. 방제지구 안에서는 거기다 줄 밑에 줄 도시 군계획으로 정하는 건축할 수 조례. 이것도 조례.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 중요. 그래 이제 이 방제주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 방제주는 풍수의 산사대 지방계 이런 지역에다 제2방체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용도적은 저 도시적 안에 있는 변들의 야산이 있다. 그래서 야산 산사태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가 보전 녹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인데 여기서 산사태 우려가 있어 재해를 예방하고자 이 곳에다가 방제지구다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재해를 예방하려고.